오늘은 미국의 워싱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해연여학원의 전우윤 원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진이아빠라고 해서 저희가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옆에는 아메리칸 대학교의 한국 마케팅 담당하시는 우리 양자윤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하이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랑만 보통 만날 수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아메리칸 대학교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 이제 해연유학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9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대학교들 저희가 이제 어학연수도 하긴 하지만 좀 약간 작은 포션이고요. 이제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정규대학교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유학이나 패스웨이 과정, 조기 유학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질문 답변 밑에 이렇게 태그를 내려보시면 Q&A란이 있습니다. Q&A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발견하게 되면 중간에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잘 발견을 못한 경우가 있어갖고 아니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메리칸 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이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아메리칸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미국 대학교 입학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아메리칸 대학교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사실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전형은 일반 전형이에요. 그건 이제 내국민 그리고 외국인 두 학생분들한테 다 열려 있는 그런 전형이죠. 그래서 사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한국 학생들, 한국 국적인 학생들이 해당되는 그런 특별 전형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들을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입학을 심사하는 대학교 분들, 교직원 분들 외에는 사실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런 대학교들과 협약을 정말 맺고 있는 해연유학원 같은 저희 파트너 담당자분들 외에는 사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유학원에서 문의를 주셨을 때 학생은 일반 전형으로 지금 하기에는 SAT라든지 뭐 다른 성적들을 준비하기에 어렵지만 내신 성적이 좋아서 특별 전형으로도 지원을 해보면 뭐 장학금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정말 한국인으로서 국제학생이라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예, 이 말씀은 이제 약간 이제 미국 대학교들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들도 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능도 좀 높아야 되고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들도 외국인들이 입학하는 게 외국인이라면 입학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생각 외로. 마찬가지로 미국 대학교들도 미국인들은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한국인들, 외국인들,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형들이 있습니다. 유학생 특별 전형들이 있는데 이런 전형을 통해서 조금 더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뭐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뭐 이런 데는 이제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명문 대학교들도 꽤 많이 이런 과정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 랭킹이 높은 그런 학교들, 더 높은 아메리칸보다 더 높은 학교들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준비할 수 있는 네, 가지고 왔어요. 아메리칸 예. 대학교에서 준비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학생분들한테 조언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특별 전형이라는 게 사실 제가 좀 설명드리고
네임밸류도 높아지고 좀 더 랭킹이 높아지는 게 국제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게 사실상 대학교 측에서도 미국 학생만 데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국제 교류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 전형을 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도 이제 뭐 수능을 보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이 입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형도 뭐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그 전형에만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별 전형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서 앞에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특별 전형이 왜 학생분들한테 장점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외국인 특별 전형을 이제는 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SAT라든지 ACT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일반 전형보다 거의 한 6개월 정도 마감 기한도 조금 더 늦고 사실 그렇잖아요. 학생분들이 미국 학생도 아닌데 입학 정보를 미리미리 알 수도 없고 다양한 학생분들이 시도해 보실 수 있도록 열려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과 신청서 마감일도 조금 더 넉넉하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사실 특별 전형을 이제 열어놓은 그 이유 자체가 학생분들이 입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학을 많이 시키려고 열어놓은 게 아니라 정말 성공적으로 졸업까지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뭐 이제 가족이라든지 지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공항 도착부터 저와 같은 담당자들이 캠퍼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기숙사라고 하면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주무실 수 있도록 그런 세팅도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졸업을 사실상 하고 그러기까지는 좀 관리가 좀 필요하기는 해요. 한국 학생들도 사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다고 하는 게 정말 며칠 차이, 하루 차이로 갑자기 뭐 새해가 됐는데 어른이 되거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대학생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그런 특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 학생들이 조금 더 적응을 하도록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고 학생분들이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1대1 뭐 과외라든지 학생분들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오픈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냥 아메리칸 대학교에 가서 저희 국제 글로벌 캠퍼스에 그냥 국제 학부에 오시면 원래 모든 국제 학생들을 다 한두 명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해외 유학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미리 다 정보를 알고 있어서 공항에 도착하시는 시점부터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이제 특별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은 조금 더 관리를 받는다. 뭐 이 정도로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진로라는 부분은 그냥 성적만 잘 받는다고 해서 잘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뭐 전공 이 과목을 살려서 앞으로 취업을 준비할 건지 아니면 이 해당 과목에서 이제 생각이 계속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그런 진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커리어만 담당해서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도 연결을 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고 이건 뭐 이력서를 검토를 해주는 것부터 첨삭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도움을 드리는 거라서 인턴십 배정까지 받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일반 전형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될 경우에 성적이 거의 만점에 가까워도 장학금이라는 거는 정말 받기가 어려운 건데 지금 특별 전형은 사실상 저희가 취지 자체가 우수한 학생들, 전 세계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서 저희 아메리칸 대학교 교육을 받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친구들까지도 성적이 높다면 아메리칸 대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장학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장학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예, 예. 맞아요. 학생분들도 사실 입학할 때 똑같은 성적인데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랑 특별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랑 캠퍼스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음, 다른 게 하나도 없고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뭐 캠퍼스에서 알게 되는 것도 본인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알지만 일반 전형 밖에 몰랐던 친구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구조인 거죠. 나도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 이 아이는 왜 받았을까? 내가 성적이 더 좋았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정보를 잘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뭐 특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신 분들만 그리고 원장님처럼 이렇게 널리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미국 대학교들의 입학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입학 조건은 예,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이제 최신 내신 성적이라든지 그리고 뭐 영어 공티 그리고 뭐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추천서도 하이스쿨 카운sel러 분들이나 내가 이제 대외 활동을 어떤 걸 했었는지에 대한 게 조금 기록이 있어야만 입학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면제된다고 말씀드린 아래 네 가지는 지금 특별 전형에서는 면제가 되고요. 그 위에 내신 성적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고 사실 공인어학 시험도 원하시면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시험을 준비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어를 좀 준비했었다라고 하시면 이제 해안유학원 사무실에서도 시험 감독을 하실 수 있게 저랑도 같이 만나실 수 있고 아니면 저랑 온라인으로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감독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번 시험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한번 시험을 쳐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너무 이제 학생들을 현지에서 다닐 때 조금 고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조금 팁이에요. 그래서 뭐 취업이라든지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아메리칸 대학교 학위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말 지원 당시에 1대1로 면담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전공이 결정이 됐거나 아니면 아직 관심 있는 전공이 없다. 이런 분들은 먼저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원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령했던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신 점수가 이 정도인데 성적은 얼만큼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어서 사실 이제 원장님께 성적표를 보내주시면 학교하고 이제 확인을 바로 저희가 해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학금도 얼만큼 받으실 수 있을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기 진학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을 학기는 거의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2021년 네. 봄학기 2021년, 예. 네 2021년이 오나요? 옵니다. 예, 오는군요. 오죠 오죠. 예. 저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앞으로 삶을 이어나가야기 때문에 봄학기를 만약에 정말 희망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열려 있고 지금 8월 25일까지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8월 25일까지 접수를 하면 가을 학기는 온라인으로 한 학기 듣고 맞아요. 1월 이제 2학기부터는 이제 현지에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그쵸, 과정이 그쵸. 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뭐 한 두 학기까지 음, 그래서 가을 학기, 봄 학기까지는 다 온라인으로 듣고 그 다음에 내년 이제 여름 학기나 가을 학기부터 입국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그런 방법도 과정도 있군요. 네, 예. 열려 있고요. 만약에 봄 학기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바로 듣겠다, 그렇게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8월 25일부터 5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9월 8일부터 온라인 수업은 시작이 되실 거예요. 근데 봄학기 일정으로 했을 때 봄학기 원서 접수는 11월 10일이 올해 11월이 마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모든 걸 준비를 조금 해주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내가 지금 내 성적에서 또는 내 지금 상황에서 뭐 아메리칸이 아니고 다른 학교랑도 같이 비교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성적이라든지 지금 내가 변하지 않는 상황들 있죠. 그런 거는 같이
물어보시면 조금 더 적합한 학교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봄학기뿐만 아니라 여름학기 일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막연하게 내가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지금 현재 상황의 예산이라든지 성적, 그리고 언제 출국을 희망하는지 이런 정보들만 있으면 미리 알아보시고 나중에 미루던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시니까 한번 지금 현 상황을 물어보시고 공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드디어 아메리칸 이제 아메리칸 나왔습니다. 아메리칸 맞아요, 맞아요. 대학교. 예. 아메리칸 대학교 왜냐하면 사실 예. 아메리칸 대학교를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정말 아직도 제가 대학교를 다니기 전에 고등학교 때 엄청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왜 뭘 이런 고민하셨나요? 아무래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끝이 아니라 대학교 네. 졸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좀 결정이 음. 되니까 관심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는데 사실 지금 아메리칸 대학교의 조금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정치 약간 중심지에 학생들이 학교 위치 때문에 조금 혜택을 받는 것들도 있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공공행정, 뭐 통솔학, 그리고 국제세계정책, 행정학이나 국제법 아니면 정치 외교학이나 도시정책학 등을 관심 있어 하는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아메리칸을 고려를 이미 아메리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워싱턴 DC 자체가 이제 깊은 뭐 역사가 담긴 그런 박물관이라든지 뭐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행사들이 연중 내내 열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입국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해도 나중에는 뭐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뭐 정치 관련된 관계자분들도 직접 실물을 볼 수 있고 그걸 경험하는 것들은 사실 뭐 나중에 진짜 막연하게 인턴십을 간다고 했을 때나 취업을 하기에 뭐 내가 면접을 봤을 때 정말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교과서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이런 동아리들이 한 2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정말 정치 관련된 활동에도 가장 적극적인 걸로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정치, 공공행정, 뭐 국제, 뭐 이렇게 국제관계, 뭐 이런 쪽은 굉장히 랭킹 거의 뭐 탑 20위 안에 들어가는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데하고 뭐 삐까삐까한 그 정도의 랭킹이네요. 예.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전공 말고 혹시 또 다른 전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또 좋아하는 전공이 경영이나 음.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어떤가요? 그런 쪽도 당연히 예. 학생분들한테 있기는 많고요. 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인지도가 높고 많은 학생들이 찾는 음. 전공이라서 말씀을 드렸지 예. 사실 여기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예. 랭킹이 높은 전공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 관심 분야라고 하시면 사실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학과목을 배우고 내가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중에 진로가 펼쳐질 수 있는지를 뭐 실제 이제 정치인 분들이 졸업생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분들까지도 이 전공의 졸업생이 누군지 이런 것들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많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학생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이글스 팀 자체가 NCAA에 속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워싱턴의 그 레드스킨스처럼 프로 미식축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내셔널파크에 가서 야구 관람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로망이 있는 친구들이 사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이 정보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영이나 이런 쪽도 유명하지만 법학대학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법학대학 자체 외에도 사실 이제 8개 학부가 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원하는 전공들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아메리칸 대학교 학생들은 실제 그 학부생의 70% 이상이 다
해외에서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실 정치 외교라는 부분이 사실 아시아에 대한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시아 쪽의 법은 저희 한국 학생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사실 꼭 외국인으로서 뭔가 하는 게 약간 단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하시면 사실 취업은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 졸업생이라고 치면은 뭐 벨시 마키라든지 아니면 빌 슈스터 이런 수십 명의 정말 정치인들이 아메리칸 대학교를 이미 졸업을 하셔서 저희가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분들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워하세요. 이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자체로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 학연이나 지연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생각외로 굉장히 예, 있습니다. 외국도 외적인 게 네네네. 중요한. 조금 어떤 부분이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의 차이점인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아메리칸 대학교 하면 그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아메리칸 대학교 소개 동영상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고 맞아요. 막 이제 연설하고 막 예, 아주 멋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어쨌든 굉장히 멋있는 맞아요, 뭐 맞아요. 대통령 아무래도 이제 워싱턴 DC에 있다 보니 대통령들도 이제 방문하기도 그쵸, 좀 그쵸. 편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맞아요. 워싱턴 DC는 어떤 동네인가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아직 워싱턴 DC가 정말 실질적으로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국의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실 주에도 속하지 않고 그 도시 자체가 그냥 하나의 정원처럼 정말 아름다운 수도예요. 미국의 수도. 그리고 인구수는 70만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근에 한인마트가 20군데 정도 있어서 음, 사실 뭐 김치라든지 만두라든지 정말 다 맞죠. 있습니다. 비누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 적응하시기는 굉장히 쉬우실 거고 사실 이제 동부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캐나다라든지 되게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행으로도. 그래서 학생분들은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뉴욕에서 얼마 안 떨어져 갖고 보통 비행기 타면 이제 뉴욕 들어가서 차로 이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경유하시는 분들은 이제 딴 데서 경유해서 이제 DC로 바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워싱턴 DC뿐만이 아니라 DC 주변에 이제 페어팩스나 이런 데가 위성 도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페어팩스는 그 한국인들 되게 많이 사세요. 그래서 저번에 그 스카이캐슬에서 거기에 이제 한 명이 페어팩스 살다가 이제 한국 들어오고 막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페어팩스는 굉장히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동네고 학군도 굉장히 좋고 그 주변 이제 그 동네가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랑 페어팩스나 이 근처가 공무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층 자체가 중산층 이상이고 치안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경찰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대사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터내셔널한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한국에도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석사 학위를 취득을 음, 하시려고 자녀분들이랑 같이 석사 학위 하는 동안에 같이 지내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음, 그래서 약간 어머니 아버님들이 석사를 선호하시는 네. 곳이기도 하다. 왜냐면 자녀분들이 이런 워싱턴 DC에서 있는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같이 있는 거 이상으로 같이 뭔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소리까지 화면 공유되어 있을까요, 혹시? 제가 동영상을 생각을 못하고 소리를 안 해서 지금 제가 새로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On to some of the great challenges of the day, which includes climate change. It's really thrilling to be part of a community that has proven that we can do this in an urban environment and at a larger research institution as well. This is a very important step, an important statement that AU can make about what is important to us. I'm so excited to be part of a team and part of a community that has changed the way that we do things on campus in all aspects, the way we think about purchasing in offices, the way we teach our classes, the way we build our buildings. All of those things have come together to lead us to this accomplishment, and being part of that community is incredibly special. All of us can do our part, and we want to make sure to share our lessons beyond the AU community. We hope that our work will become a model for sustainability and show how one community can make a real impact. In 20 네, 지금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정말 학생분들이 잘 적응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도 제가 약간 지역적인 설명을 조금 넣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가장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은 대한항공으로 직항편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 여러 정부 공간, 전공기념비 관람이나 뭐 박물관도 무료로 관람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뭐 단기간으로라도 경험을 위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거기에서 삶을 이어가면 사실 굉장히 박식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싱턴시 부근 자체에 조지타운 자체가 도시 전체가 문화재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트로버스라든지 정말 편리한 교통편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캠퍼스 내에 얼만큼 뭐 안전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실 아메리칸 대학교에서는 뭐 여성 특별 그런 센터라든지 아니면 데이케어나 건강 서비스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도보나 차량으로 계속 순찰을 해주시고 심야교통이라든지 에스코트 서비스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정말 비상 전화라든지 어떠한 뭐 통제된 기숙사 출입 등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서 정말로 안전하게 자녀분들 학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앞에도 설명을 드렸던 거라서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금 더 아메리칸보다 높은 대학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준비를 해드릴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저희 아메리칸에서 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그런 혜택이고요. 사실 아메리칸 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미국은 정말 편입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보이는 저희 아메리칸에서의 화면에 지금 첫 번째로 보이는 커서가 보이나요? 첫 번째로는 그냥 저희가 특별 전형으로 앞에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그 전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제 1년 정도 편입을 아예 준비를 시켜드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두 과정의 차이점은요. 그냥 모든 건 다 수업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왜냐면 1학년 때는 제너럴 에듀케이션의 과목들만 듣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대학교를 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전문가들이 명문대 편입 서포트를 아예 도와드리고 있고, 아까도 이제 SAT라든지 원래 일반 전형은 원래 필요한 게 맞잖아요. 그리고 편입하실 때도 원래 필요한 게 맞아요. 더 높은 대학교를 가려면 필수 조건이고요. 거기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준비를 다 도와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메리칸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GPA 3.0만 유지를 하시면 2학년 때는 그냥 아메리칸에서 계속 다니는 걸로 진행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메리칸에 다니면서 편입을 그냥 집중 관리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1+3이라고 보통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오바마님이 나오시네요. 사실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님도 원래 이제 트랜스퍼를 했던 그런 학생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통 1학년 때는 대부분 비슷한 과목들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편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꼭 아메리칸이 아니어도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꼭 아메리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메리칸에서 1년 동안 다니는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차피 편입을 하실 거라면 지금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1+3의 이 편입 전형으로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외국인 특별 전형은 내신 등급이 무조건 4.9등급 이내인 학생이어야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에 못 미친다라는 친구들은 사실 똑같이 아메리칸에 입학을 하는데 편입 전형으로 나는 편입을 준비할 학생입니다라고 입학을 하셔서 그냥 관리를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장점은요. 튜이션 피가 같아요. 네. 별도의 뭔가 추가로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냥 정말로 저희 직원들은 학생이 어떠한 전형으로 들어왔던 상관이 없이 정말 잘 적응해서 더 좋은 대학교로 편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메리칸에 남아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그리고 졸업 후에도 잘 취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교 편입을 하실 때 요구되는 조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탑 30위권에 있는 그런 학교들은 무조건 GPA가 3.6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SAT 점수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게 다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이걸 혼자 준비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보통은 이제 그냥 컬리지 갔다가 편입하고 이런 시스템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한국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무래도 학력은 정말 높고 좋은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취업에 자꾸 실패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떤 케이스냐면 편입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없이 독학으로만 학점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학력은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편입도 잘하고 왜냐면 GPA를 잘 맞췄기 때문에. 근데 매 과목의 그런 성적보다도 그 이상의 게 준비가 되어야지 뭐 인턴십이라든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어야지만 사실 취업까지 그 학력을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학교에서 편입을 도와드린다는 점은 학생의 그런 GPA만 관리를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걸 준비를 하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학업적으로 학업 이상의 내가 어떠한 분야로 이제 편입을 하고 싶은지 어떠한 대학교에 어떠한 전공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진로 상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편입 그 이상의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SAT라든지 이런 것도 수업을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라는 게 구체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가 정보들은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학생분들께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점들이 제가 구두로 설명했던 걸 조금 나열을 했어요. 일단 모든 이제 편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아메리칸 대학교의 교수진과 다른 분들이 아니라 같은 분들이 다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요. SAT라든지 이런 준비들은 다 전문 교사분들을 저희가 고용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다 준비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미국 명문대학교다라고 하는 그 랭킹을 보잖아요. 그게 US 뉴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트레이닝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 트랜스퍼만 전문으로 하시는 어드바이저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편의 상담이라든지 지원 시기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을 받아서 모든 절차가 완벽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좀 이제 해보자면 이제 아메리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냥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SAT도 이제 높은 점수를 가지고 내신도 잘 받고 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조금 약간 부족하다. 영어도 좀 약간 낮고 GPA를 맞추기가 힘들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패스웨이, 외국인 유학생 특별 전형 과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유학생 특별 과정이지만 편입에 특화된 과정 이렇게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편입 특별 과정은 1년은 이제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점을 3.0을 받으면 아메리칸 대학교로 그냥 올라가는 건 뭐 이제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높은 학교, 어디 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좋은 학교에 편입한 케이스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떤 학교까지 갔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원래 편입 결과라고 보통 하죠. 편입 결과 있네요, 예. 뒤에. 예. 그래서 지금 저희 학생들이 예. 지금 미국 랭킹으로 봤을 때 뭐 21위권대고요. 에모리네요. 네. 에모리.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뭐 남가주 대학교나 USC. 네. 예. 그리고 뉴욕 대학교, 뭐 아. 보스턴 대학교도 있고요. 보스턴 컬리지, 보스턴 유니 다 있어요. 그리고 많이 조지 있네요. 워싱턴도 있고. 네, 조지.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과정들은 그럼 내가 정말 확실히 예. 편입을 할 수 있나요?라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아메리칸보다 더 낮은 랭킹으로 간 친구들은 없어요. 사실 조지 워싱턴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예, 비슷비슷하니까 네. 그렇게 높이 못 갔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저희 교수진들은 굉장히 그런 열정이 넘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의지.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뭔가 용기를 또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좀 뭔가 개런티된 그런 뭔가 GPA를 내가 3.0을 못 맞췄을 땐 어떻게 해요? 라는 또 걱정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그냥 트랜스퍼가 개런티가 된 그런 협약이 맺어져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꼭 아메리칸이 아니고 내가 GPA를 3.0 못 맞췄을 때도 가실 수 있는 협약이 되어 있는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편입에 대해서 좀 약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보셔야 될 사항이, 저기 잘 보시면 이제 USC가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가 22위거든요. 22위인데 보시면 3.76의 GPA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 USC 정도 가려면 4.0 만점에 4.0 맞아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고, 국제 학생들이 보통은 3.5 밑은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좀 약간 열심히 한다면 3.5는 대부분 넘어요. 대부분 넘고, 위에는 보면 이제 에모리 같은 경우는 3.96,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저 정도로 있지만 이제 3.8, 3.9 이 정도 학생들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3.76 갖고 USC 편입하기가 쉽지 않고, 밑에 또 보시면 이제 보스턴 유니 같은 경우도 3.42로 편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이제 편입의 어떤 프로세스를 잘 해주신 거예요. 이건 사실은 학교에서 잘 해주신 내용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낮은 좀 학점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갔다가 이제 편입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CC에서 편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의 4.0을 맞아야지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는데 왜 이제 그런 좋은 결과를 냈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상위권의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를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굉장히 높은 랭킹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거기서 딴 학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편입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나 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아메리칸 대학교 그냥 이제 진학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발판을 삼아서 좀 더 높은 대학교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 이런 1년 편입 과정으로 들어오셔갖고 1년을 공부하고 학교에서 토플도 준비시켜주고 SAT도 준비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더 높은 학교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저희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만약 편입을 준비하게 되시면 뭔가 부가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컬리지에서 계속 학점만 관리를 하게 되면 다른 것들 대학생 때 들어야 되는 걸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는 컬리지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학 허가를 내준다는 게 형평성에 사실상 어긋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각 대학교마다 나눠 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맞추기에는 사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그것도 하셔야만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뭐 대학교 라이프도 누리고 정말 대학교 어차피 편입을 했을 때도 잘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똑같이 컬리지를 가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만 되신다고 하면 지원을 해 보시고 부가적인 관리들을 받으시면서 조금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 질문 답변이 혹시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질문 답변이 이제 없으셔서 저희가 이제 한 1분 정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혹시 질문 답변이 없으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아메리칸 대학교는 이제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미국인 대학교, 저 아메리칸이니까 뭐 미국 대학교, 미국인 대학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학생들, 미국 사람들은 이제 아메리칸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미국의 워싱턴 DC에 세워져 갖고 굉장히 이제 명문대로 잘 성장한 대학교고, 인문학과, 법학, 그다음에 행정, 뭐 정치 이런 쪽에 굉장히 강력한 이제 대학교고, 특히 이제 그 외에 이제 비즈니스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제 강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싱턴 DC가 보안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도시이기 때문에 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명문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나는 그래도 최소한 랭킹 100위 안에 명문대학교를 가고 싶다. 70위권 워싱턴 DC에서 대도시에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학비가 좀 약간 사립대이기 때문에 딴 데하고 좀 비싸긴 하지만 저희에게 이제 지원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장학금의 기회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지원하셨을 경우에 장학금 받기는 굉장히 힘든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아메리칸 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꼭 아메리칸 대학교가 지금 당장 뭔가 입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치만 지금 그래도 해외 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현 상황에서 내 성적이라든지 내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미국인이 아니지만 미국인처럼 뭔가 미국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워싱턴 DC에서 공부하는 게 단 1년이라고 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이제 유학을 간다는 게 뭐 견문을 넓히고 이런 지식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1년의 경험을 하고 나서 다른 데 더 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학생분들한테 좀 진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뭔가 경험들을 아메리칸에서 누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설명에 조금 이제 길어졌는데 오늘 설명회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비 이제 계속 오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혹시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한 학기 정도 하고 이제 현지로 가는 것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